기대 이상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것. 인식을 달리하면 결과도 달라진다. 이 세상은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순리로 움직입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낳습니다. 올림픽만 봐도 금메달과 세계 신기록 같은 것에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정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차이는 기껏해야 0.1초에 불과한 아주 미미한 차이입니다. 산을 예로 들면 후지산이 일본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두 번째 높은 산이 어딘지는 대부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높은 산은 더더욱 모릅니다. 두 번째와 첫 번째의 지명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과연 두 번째로 높은 산과 후지산의 높이가 1000배까지 차이가 날까요? 그럴 리 없죠. 조금 낮을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무엇이든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경마와 승마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런데 내 취미는 경마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자에게 호감을 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취미가 있다면 경마가 아니라 승마라고 하십시오. 하하. 이렇듯 지극히 미미한 차이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작은 차이라고 해도 부정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차이를 내십시오. 긍정적인 면에서 차이를 내야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늘 웃으며 사세요 라는 말도 작은 차이를 의미합니다. 성령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모두 똑같이 근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웃음은 그 근육을 움직이느냐 마느냐에 달렸습니다. 조금 움직여서 웃음을 짓기만 하면 웃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달라지죠. 말투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차이에 의해 달라집니다. 외식하러 갔는데 주문한 음식이 좀처럼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 순간 오늘은 점심부터 슬로우 푸드 카이세키 요리네요 라고 말하면 웃음이 터집니다. 주문한 국수가 별로였을 때 이 국수 굉장한데 국수에서 육수 맛을 뺐어 라고 말하면 웃음이 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느냐 긍정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가격의 옷이라도 항상 어두운 색 옷만 입기보다는 밝은 색 옷을 입는 편이 좋습니다. 웃는 얼굴, 긍정적인 말투, 화사한 옷차림 같은 작은 차이가 몇 배로 불어나 큰 효과를 냅니다. 일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성공의 학벌은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사이토 씨는 참 별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세상을 보면 참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필요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일에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생활비가 모자라서 살림을 꾸리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이들은 대학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며 교육열에 불타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옳은 일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옳은 일이라고 하니까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대학에 가지 말고 일을 해야 합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 가정에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공부는 사치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대학에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실력도 안 되면서 왜 대학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성적이 우수하면 국가나 학교 등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장학금을 지원받을 만한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을 받아주는 대학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 대학에 가느니 일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졸로 일하면 출세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졸업자가 출세를 보장받던 시대는 100년 전 대학생이 정말 드물 때였습니다. 요즘에는 대학 졸업자는 물론 외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조차 발에 채일 정도로 많습니다. 옛날에는 유학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형편이면 누구나 유학을 갑니다. 이런 시대에 외국에서 공부해봤다고 말해봤자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집에 돈이 넘치도록 많다면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겠지만 집에 돈이 없는데 빚까지 내면서 대학에 가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무엇보다 고졸로 출세하기 어렵다지만 중졸로도 사장이 된답니다. 라면 가게 하나만 열어도 사장입니다. 그러다 라면 가게나 선술집 체인점으로도 성공하면 억만장자가 되기도 합니다. 중졸자도 가능하고요. 작은 차이를 추구하면 됩니다. 작은 차이를 추구해서 경쟁력을 높이면 1호점이 1호점, 3호점으로 가게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전국 체인점이 될지도 모르죠. 저는 진심으로 학교에 다니기 싫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가고 싶지 않았고 저에게 학벌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주위 어른들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 대부분은 장사꾼이었고 그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학벌이 필요 없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어른들도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하. 방정식을 푸는 사람도 영어로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매년 집을 한 채씩 지을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편이 유리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서 평생 쓸 일도 없는 방정식을 푼다거나 영어를 배운다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대학도 돈이 듭니다. 공짜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합리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즐기면서 해도 돈은 벌려요. 일이란 힘듭니다. 모든 일이 힘듭니다. 일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편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 더 힘들고 돈이 안 되는 일이 덜 힘들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일도 똑같이 힘듭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돈이 안 되는 일도 이렇게 힘든데 많이 벌려면 훨씬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배로 돈을 버는 일이 2배 힘들다면 10배 더 버는 사람은 10배 더 힘들까요? 그렇다면 100배 더 버는 사람은 100배 더 힘들까요? 100배 더 버는 사람이라고 100배 더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차이일 뿐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라면 가게 주인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전국에 라면 가게가 5만 개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가게는 순위로 따져서 3만 번째라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만일 지금보다 조금 더 맛있는 라면 가게를 만들어서 하루에 3그릇씩만 더 판다면 300점포쯤은 가뿐히 제칩니다. 맛의 정성을 쏟으면서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손님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 어디서 오셨어요? 먼 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걸면 손님이 기뻐하며 한 번 더 가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몇백 가게는 채칩니다. 이런 작은 차이로 순위가 껑충 오르죠. 작은 차이로 순위가 2배는 높이 올라갑니다. 작은 차이가 하나 둘 쌓일 때마다 순위는 껑충껑충 올라가게 됩니다. 작은 차이가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차이로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누구나 해볼 만한 작은 차이니 일단 실천하는 사람이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는죠? 큰 차이를 둬야만 큰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대응할 방도가 없겠죠. 그러나 같은 상품을 파는 수많은 가게 중에 특별히 그 가게로 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점원의 상냥한 미소 같은 사소한 차이 때문입니다. 손님, 손님, 어쩌면 늘 그리 멋지세요? 손님만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라고 라는 말만 들어도 손님은 그 가게에 끌리게 됩니다. 손님 어쩜 그리 늘 멋지세요? 팀장님 어쩜 그리 늘 멋지세요? 팀장님만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라는 말만 들어도 손님은 그 가게에 끌리게 됩니다. 손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딱히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다만 대다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점이 바로 작은 차이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손님 항상 세련되고 멋지세요. 손님께 배우는 점이 많아요. 손님 스타일을 따라해보고 싶어서 이런 액세서리를 사봤는데 어때요? 하고 손님에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손님이라면 가게 점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가게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작은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면 나보다 100배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나보다 100배 더 대단해 라고 생각하지만 100배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팀장님 어쩜 늘 그리 멋지세요? 어쩜 늘 그리 멋지세요? 팀장님만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항상 세련되고 멋지네요. 항상 세련되고 멋지네요. 손님께 배우는 점이 많아요. 손님 스타일을 따라해 보고 싶어서 이런 액세서리를 사봤는데 어때요?
아무리 일본에서 쌀 하면 우오누마산 고시히카리가 으뜸이야 라고 큰 소리쳐도 그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려고 우오누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고시히카리를 가지고 와서 무슨 쌀인지 안 알려주고 먹어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만큼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차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업계든 그런 작은 차이로 성공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나서서 광고한 사람이 승리한다거나 하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만사가 아주 작은 차이로 좌우됩니다. 작은 기회로부터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 자신만의 사다리를 가지세요. 사람 사는 세상은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노는 몰이 비슷한 이와 함께 지냅니다. 늘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 속에서 작은 차이 딱 하나만 곁들이면 머리 하나만큼 조금 커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머리 하나만큼 커지면 이제는 그곳에서 또다시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이나 지내는 환경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늘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다시 머리 하나만큼 조금 도드라지면 충분합니다. 자신이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후지산이죠.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싶으면 후지산에 오르면 됩니다. 후지산 정상에 서면 일본에서 으뜸이 되죠. 그러나 한 해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후지산에 오르는데 그럼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선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후지산에 사다리를 가져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죠. 허허. 사다리를 지고 가서 후지산 꼭대기에 내려놓고 그 발판을 딛고 올라서면 일본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됩니다. 꼼수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요컨대 내가 몸담은 업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으뜸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장점을 본받으면 됩니다. 그 장점에 발판 하나 몫의 작은 차이를 조금 곁들이세요. 당신이 메밀국수 만들기를 배운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 그 집의 메밀국수를 열심히 먹어보고 약간의 차이를 보탭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식대로 하겠어 라고 말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흙을 쌓아 후지산을 만들겠다는 말과 매 한 가지입니다. 후지산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게다가 후지산은 이미 존재하죠. 우리 주변에는 노다지산이 널렸답니다. 그 산에 발판만 가지고 가서 딛고 서면 그만입니다.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못생겨도 매력적인 사람. 세상 만사는 매력에 달렸습니다. 상품도 매력, 회사도 매력. 매력적인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 행복합니다. 요즘에는 어느 회사나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 비슷비슷한 상품들 속에서 도드라지려면 사람의 매력을 활용해 조금 작은 차이를 조금씩 벌려야만 합니다.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가게라도 주인이 매력적이면 손님은 찾아옵니다. 나름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카타오카 치에조 씨입니다. 굉장한 분이죠. 또 나카무라 긴노스케 씨도 카타오카 씨 못지않게 훌륭한 배우입니다. 긴노스케 씨가 왜 굉장하냐고요? 그가 다테 마사무네를 연기할 때는 다테 마사무네가 되살아난 듯하고요. 이신 다스케를 연기하면 그야말로 완벽하게 어부가 됩니다. 야쿠자 두목을 연기할 때 두목으로 모리노 이시마스를 연기할 때는 천하의 얼간이로 보입니다. 신분이 높은 역할은 잘하지만 천한 역할은 서툰 배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긴노스케 씨는 귀족이든 상인이든 역할을 가리지 않고 훌륭하게 소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관객은 긴노스케 씨가 연기한 어떤 역할을 보더라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고 느끼게 됩니다. 카타오카 씨의 굉장한 점은 그가 타고난 검극 연기자라는 사실이죠. 영주에서 검객까지 못하는 역이 없습니다. 더욱이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총사령부의 일본 점령 정책의 영향으로 검극 영화의 제작 편수가 제한을 받자 이번에는 현대극에서 7개의 얼굴 등을 비롯한 타라오 반나이 시리즈에 출연했습니다. 어떤 때는 애꾸는 운전사, 또 어떤 때는 늙은 순경. 하지만 내 정체는 정의와 진실의 사도 후지무라 타이조이다 라고 외치기도 하죠. 어떤 역이라도 맡기만 하면 잘 소화해냅니다. 또한 어떤 역을 맡아도 그럴듯하고 멋집니다. 젊었을 적의 타카쿠라 켄 씨도 요즘 제 아무리 잘 나간다는 꽃미남 배우도 타카오카 씨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험프리 보카트가 그만큼 인기 있었던 이유는 타카오카 씨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카오카 씨는 다리가 짧고 머리는 큽니다. 하하, 아무리 봐도 잘생긴 남자는 아니죠.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는 당연히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따금 잘생긴 남자가 아닌데도 주변 남자들을 몽땅 기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은 인간의 매력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매력적인 못난이는 못 당하는구나. 매력이 바로 작은 차이구나. 옷차림, 행동, 말투 이 모든 것이 작은 차이로 이어집니다. 여성이라면 성격이 야무지다거나 배려심이 있다거나 하는 점이겠죠? 그 작은 차이가 쌓여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게다가 따라 해볼 만한 일입니다. 겨우 그 정도의 차이로 이렇게까지 달라지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매력적으로 변하는 일은 매력적인 사람에게서 아주 작은 차이를 몇 가지나 배우느냐에 달렸습니다. 일단 작은 차이를 닥치는 대로 배웁시다. 그리고 배운 것을 착착 정리해서 실행합시다. 배운 것을 정리하고 실행하는 데는 그다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편이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력적으로 바뀌는 일은 즐거우니까요. 즐거운 일은 지금 당장 하고 싶어지니까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박수 칠 때 퇴사하면 성공한다. 히토리 씨, 저 회사 그만두고 싶습니다. 셀러리맨이 이런 상담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만둬도 상관없지만
회사 사람들이 아쉬워할 때 그만두세요. 주변 사람들이 아쉬워할 때 그만두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만둔다고 할 때 회사에서 선뜻 보내주는 사람치고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둘 때 회사에서 아쉬워하는 사람은 나가서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의 제자님들도 사장이 되기 전에는 도장가게 영업사원이거나 교습소 강사, 보험회사 여사원, 신문사 계약직 사원 등 모두 다른 사람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엿한 사장들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님들이 모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은 아닙니다. 장사의 천재도 아니고요. 단지 그 사람들 모두 예전 직장에서 그만두지 마 하고 붙잡았지만 그만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숨 돌려봅시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천재는 천재를 알아봅니다. 천재는 발상이 다릅니다. 옛날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호령하기 전 도쿠가와 가모는 이마가와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마가와 가모는 적이 공격해와도 군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마가와 가문의 속국이었던 도쿠가와 가문에서 군사를 내서 대신 전쟁을 치르도록 시켰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은 자신의 영주인 이에야스가 인질로 잡혀 있기에 이마가와를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마가와를 대신해 전쟁을 치렀지만 이기더라도 하사품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도쿠가와가 손해보는 장사로군 라고 생각하겠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루면 도쿠가와 가문만 강해져서 큰 코 다칠걸? 역시 천재 히데요시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사품도 받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면 싸움이 능숙해져서 훌륭한 병사 집단이 됩니다. 전쟁의 베테랑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와 아쉬워할 때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회사에서 붙잡는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로 일합니다. 상사가 이봐 하고 부르면 네 하고 기운차게 대답합니다. 대답을 잘하고 웃음 띤 얼굴로 일하면 다른 사람이 꺼리낌 없이 일을 맡기기에 업무를 배로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어차피 급료가 같다면 일을 안 하는 편이 이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맡으면 떨떠름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지못해 대답하죠. 그렇게 하면 상사나 직장 동료가 일을 부탁하기 어렵습니다. 부탁하기 쉬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 사이에는 웃는 얼굴과 대답, 고작 이 정도의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침성 좋게 대답하고 웃는 얼굴로 일하는 직원만큼 회사가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일을 배로 받으면 남들의 배로 일을 배웁니다. 일이 점점 능숙해집니다. 그래서 일을 남보다 배로 받는 사람은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이든 잘 풀립니다. 그만둔 뒤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일을 배로 하는 것이 이득이냐 아니냐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면 반년이면 반년 동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붙잡을 때 과감하게 그만두세요.
그것이 다른 직장으로 옮기든지 개인 사업을 하든지 반드시 성공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대답을 잘하고 웃음 띤 얼굴로 말하면 대답을 잘하고 웃음 띤 얼굴로 일하면 다른 사람이 꺼리낌 없이 일을 맡기기에 업무를 배로 합니다. 업무를 배로 합니다. 업무를 배로 합니다. 일을 배로 받으면 남들의 배로 일을 배웁니다. 일을 배로 받으면 남들의 배로 일을 배워서 일이 점점 능숙해집니다. 일이 점점 능숙해집니다. 부탁하기 쉬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 사이에는 웃는 얼굴과 대답, 고작 이 정도의 작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의 작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와우, 하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주 좋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침성 좋게 대답하고 웃는 얼굴로 일하는 직원만큼 회사가 반기는. 조금 더 위를 향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할 이야기는 굉장합니다.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공의 비결을 설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대 이상, 단지 이것뿐입니다. 모든 성공이란 기대 이상입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아쉬운가요? 그럼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사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짠. 네. 기대 이상. 모든 성공의 비결은 기대 이상. 단지 이것뿐입니다. 모든 성공의 비결은 기대 이상. 단지 이것뿐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은 보통입니다. 기대 이하는 도태됩니다. 기대 이상이어야만 비로소 프로입니다. 기대만큼은 보통입니다. 기대 이하는 도태됩니다. 기대 이상이어야만 비로소 프로입니다. 그렇다면 기대 이상이란 무엇일까요? 아마기고에라는 곡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토록 절절하게 원하는 노래가 세상에 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정적인 노래죠. 이시카와 사유리의 콘서트에 가서 이 곡을 들으면 기대 이상의 감동을 받고 돌아옵니다. 처음 들은 노래도 아닙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야말로 프로 가수입니다. 프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무대 끝내줬어. 늘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에게 이 말을 들어야 비로소 진정한 프로입니다. 실제로 몇 번이고 공연을 본 사람이 오늘 무대에 기가 막혔어 라고 말하는 것과 라디오에서 그 노래를 들었거나 텔레비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이 처음으로 실물을 보고 감격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기대를 확 뒤집느냐 뒤집지 못하느냐에 성공이 달렸습니다. 만약 선술집이라면 선술집이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을 하며 들어온 손님이 감격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한 만큼만 만족하면 금세 질리고 맙니다. 기대 이하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한 만큼만 만족하면 금세 질리고 맙니다. 늘 기대 이상. 기대 이상이라니 힘들겠다가 아니라 기대 이상이 즐겁습니다. 언제나 작은 차이, 아주 작은 차이라도 좋으니 항상 위를 향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위를 향해야 비로소 즐거워집니다. 힘들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는 늘 기대 이상을 원하시죠? 가게에 갈 때도 기대하고 가죠. 그래서 기대한 대로라면 그럭저럭 납득하고 돌아오지만 기대 이하라면 맥이 풀리지 않나요? 영화를 보러 갈 때도 다른 어떤 일에도 우리는 기대를 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 이상을 원한다면 자신도 남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기대 이상. 얼마만큼 상대를 기쁘게 하는가? 얼마만큼 상대를 감동시키는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저는 강연을 할 때도 항상 참석하는 분들에게 오늘 최고였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언제나 기대 이상의 강연을 하고자 고민한답니다. 기대 이상이 가장 즐겁습니다. 기대 이상. 참석자들이 아무리 큰 기대를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이 즐겁고 정말로 재밌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적당히 때우는 사람과 설령 잘 풀리지 않더라도 기대 이상을 보여주겠어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느낌이 오죠. 바로 이 점이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기대 이상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대 이상으로 해내겠다는 결심만 하면 됩니다. 기대 이상으로 해내겠어 라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앞서 말한 후지산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다리를 들고 가서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결심으로 일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기대는 한층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이상을 보여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한계가 없는 창조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항상 기대 이상을 해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하늘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감동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대 이상을 계속해내면 하늘도 세상도 내 편이 되어줍니다. 모두가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대 이상이 가장 즐겁습니다. 이 즐거움은 한 번 맛보면 중독됩니다. 와우. 다 외워버려. 늘 기대 이상. 기대 이상이라니 힘들겠다. 기대 이상이라니 힘들겠다가 아닙니다. 힘들겠다가 아닙니다. 기대 이상이 즐겁습니다. 언제나 작은 차이, 아주 작은 차이라도 좋으니, 아주 작은 차이라도 좋으니 항상 위를 향하면 됩니다. 항상 위를 향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위를 향해야 비로소 즐거워집니다. 어떤 일이든 위를 향해야 비로소 즐거워집니다. 힘들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당신도, 이렇게 말하는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는 늘 기대 이상을 원하시죠? 늘 기대 이상을 원하시죠? 가게에 갈 때도 기대하고 가죠. 가게에 갈 때도 기대하고 가죠. 그래서 기대한 대로라면 하는 얘기네. 그럭저럭 납득하고 돌아오지만, 그럭저럭 납득하고 돌아오지만 기대 이하라면 맥이 풀리지 않나요? 기대 이하라면 맥이 풀리지 않나요? 영화를 보러 갈 때도 다른 어떤 일에도 우리는 기대를 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갈 때도 다른 어떤 일에도 우리는 기대를 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 이상을 원한다면
사람에게 기대 이상을 원한다면 자신도 남이 기대하는 이상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남이 기대하는 이상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기대 이상. 얼마만큼 상대를 기쁘게 하는가, 얼마만큼 상대를 감동시키는가, 얼마만큼 상대를 기쁘게 하는가, 얼마만큼 상대를 감동시키는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저는 강연을 할 때도 항상 참석하는 분들에게 오늘 최고였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오늘 최고였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언제나 기대 이상의 강연을 하고자 고민한답니다. 기대 이상의 강연을 하고자 고민한답니다. 기대 이상이 가장 즐겁습니다. 기대 이상이 가장 즐겁습니다. 기대 이상. 참석자들이 아무리 큰 기대를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이 즐겁고요. 그것이 즐겁고 정말로 재밌습니다.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적당히 때우는 사람과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적당히 때우는 사람과 설령 잘 풀리지 않더라도 기대 이상을 보여주겠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느낌이 옵니다. 바로 이 점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게다가 기대 이상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기대 이상으로 해내겠다. 기대 이상으로 해내겠다는 결심만 하면 됩니다. 결심만 하면 됩니다. 기대 이상으로 해내겠어. 기대 이상으로 해내겠어 라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이루어집니다. 신기하게도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항상 기대 이상을 해내겠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하늘이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가 감동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대 이상을 계속 해내면 하늘도 세상도 내 편이 되어줍니다. 내 편이 되어줍니다. 모두가 내 편입니다. 모두가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대 이상이 즐겁습니다. 이 즐거움은 한 번 맛보면 중독됩니다. 될 만한 일에만 집착하기. 이 세상에는 작은 차이를 없인 여기는 사람과 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는 작은 차이를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일에 집착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후쿠이 지방에 아키요시라는 꼬치구이집이 있습니다. 누구나 꼬치구이집이라면 아키요시지라고 말할 정도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이곳의 사장은 꼬치구이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다른 꼬치구이집이 큰 꼬치구이를 만들어 파는데도 꼬치구이는 큰 것보다 작은 게 맛있어 라고 말하며 가게를 꾸려갑니다. 숫태도 고집스럽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비장탄으로 굽지만 아키요시의 사장은 구이 종류는 불꽃이 있는 숯으로 구워야 해 라고 말합니다. 숯의 종류, 닭고기의 크기, 꼬치의 크기와 굵기는 어느 정도가 좋은지 여러 면에서 집착합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를 추구해서 큰 차이를 차곡차곡 쌓아나가 꼬치구이라면 아키요시라는 평을 얻었고 이제는 100점포 이상의 체인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꼬치 하나에 100엔 안팎인 꼬치구이를 팔아서 연간 수억, 수십억을 법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종종 스님이나 성인들은 삶에 얽매이지 마라 라든지 집착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집착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스님도 얽매여 삽니다. 스님에게는 얼마나 집착하지 않는가가 바로 수행입니다. 집착하지 말기에 집착합니다.
때문에 라면 가게 주인이라면 라면에 얼마만큼 집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집착하고 집착하고 또 집착해서 어떤 후추가 좋을까, 간장은 어떤 게 좋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에 가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스토커는 여자를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그 기운으로 다른 일을 한다면 그 누구도 맞서지 못할 텐데요. 덧붙이자면 굳이 자신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훨씬 멋진 여성들이 10배는 더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여성에게 인기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옷차림은 깨끗한지, 유행에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말투는 어떤지 이 작은 차이들의 집합입니다.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다. 사실 사람의 머리는 한없이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사람과 좋아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작은 차이의 대단함을 아는가 모르는가. 고작 이것뿐입니다. 가전제품 업체 파나소닉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 씨는 경영의 신이라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도 작은 차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비상함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비디오 시장에서 두 회사의 동영상 기록 재생 방식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바로 일본 JVC사의 방식인 VHS와 소니의 기술인 베타맥스였습니다. 그때 마스시타 씨는 VHS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마스시타 씨가 VHS를 선택한 이유는 각각의 녹화 재생기를 손에 들어보았을 때 VHS용 녹화 재생기가 더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경영의 신다운 선택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작은 차이를 계속 쌓아온 사람이 발휘하는 신들린 직감입니다. 기술로는 베타맥스가 앞섰지만 VHS용 녹화 재생기에는 부품이 적게 들어가기에 가벼웠습니다. 부품이 적으면 제작 비용도 적게 들죠. 아무리 베타맥스 기술이 더 좋다라고 해도 화질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엇비슷한 화질의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고객은 저렴한 물건을 고릅니다.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이왕이면 더 좋은 게 좋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작은 차이는 기술자밖에 모릅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가격이 비싼 물건보다 싼 물건을 구매하겠죠.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를 녹화 재생기를 든 순간 바로 알아채는 것이 바로 장사꾼의 감입니다. 항상 작은 차이를 갈고 닦은 사람이 지닌 직감이죠. 자동차 브랜드 혼다의 창업자로 유명한 혼다 소이치로 씨도 제품을 손으로 쓱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길이 측정 도구인 버니어 캘리퍼스로도 측정하지 못하는 0.01mm의 차이까지 알아챘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은 울퉁불퉁합니다. 부드럽고 매끈한 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친 손으로 0.01mm의 차이까지 합니다. 작은 차이를 거듭 추구해서 외골수로 파고들면 사물을 대하는 다양한 관점이 생깁니다. 앞서 말한 당구는 아니지만 나만 생각하고 장사를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깨닫습니다. 잠깐, 다른 사람 처지도 생각하자. 잠깐,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보자. 재미있죠? 그래서 저는 작은 차이가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취미는 잘 되는 가게 구경. 상점가의 금싸라기 땅에는 대부분 대박 가게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가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선 곳에 대박 가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점이 장사의 재미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람 중에도 멋진 남자는 당연히 인기가 좋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인기가 있는 사람을 보면 재밌습니다. 게다가 참고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제가 가게를 꾸린다면 반드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딘가 후미진 곳이나 산속처럼 외진 장소에 대박 가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종이에 이 내용을 적어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휴일마다 그 가게를 보고 온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곳은 진정한 노다지 광산이기 때문이죠. 노다지 광산이라고 말한다면 수선 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보물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나고야인가 어느 지방 정육점이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보러 갔죠. 그런데 고기를 사서 먹어보니 맛은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잘 됐고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두근거리며 정육점을 며칠이고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마치 퀴즈나 수수께끼를 푸는 마음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간판에 눈길이 갔습니다. 간판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고기는 1번, 전화는 2번. 최고라는 뜻의 1번과 정육점 전화번호 맨 앞 숫자인 2의 차관에 만든 홍보문구 1번 이지방 뭐 이런 건가? 이 글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죠. 사실 정육점을 계속 지켜보던 사람은 카스텔라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스텔라는 1번, 전화는 2번 뒤에 3시의 간식은 분메이도라고 덧붙였답니다. 하하, 1번, 2번, 3시 라는 숫자로 운을 맞춘 광고로 우리나라 CM송인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과 같은 시간과 상품, 노래가 만나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광고 문구로 분메이도의 카스텔라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세상의 카스텔라 가게는 널렸지만 그 가게들 모두 카스텔라는 1번, 전화는 2번, 3시의 간식은 분메이도라는 광고 문구에 압도당했습니다. 옛날에는 카스텔라 하면 후쿠사야였습니다. 후쿠사야가 더 유명했지만 요즘은 후쿠사야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메이도의 지명도가 훨씬 높습니다. 재미있죠? 이 재미를 모르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프로 라면 가게 주인이라면 잘 되는 라면 가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작은 차이의 재미를 점점 알아갈수록 달인이 됩니다. 카스텔라 가게 주인이 정육점을 지켜보기도 하죠. 하하. 보통 카스텔라 가게 주인은 정육점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지켜보고 먹어보고 이것저것 해본 결과 바로 저 간판이고 전화번호네라고 깨닫다뇨. 그 점이 참 재밌답니다. 그리고 작은 차이를 만든 곳은 또 다른 작은 차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라면 가게 주인은 휴일에 다른 동네로 라면을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굳이 라면이 아니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봐둬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님은 안 오고 파리만 날려라고 푸념하는 가게 주인일수록 장사가 잘 되는 다른 가게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 이 장사를 하신다면 그 가게에 가보셔야 해요 라고 알려줘도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장사할 뿐 실은 때려치우고 싶어. 돈만 있다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한편 오랫동안 장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장사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 예컨대 이것도 작은 차이입니다. 요점은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지죠.